자, 교육적 대책,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대책,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 중에서 교육적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숙련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거. 물론 뭐 숙련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숙련자가 안전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훨씬 더 높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재해의 80% 정도가 어, 근로기간 6개월 미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통계로 보면은 미숙련자에 대한 교육이 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간단하게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매일 해야 되면 너무 장황하게 긴 교육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어, 짧으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미숙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대책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실무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전문성을 향상했는 거겠죠. 그래서 자격 기준 조건을 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뭡니까? 제일 크게 보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그 다음에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 그 다음에 산업안전 지도사 이상을 취득하면 이 자격 요건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으로 해야 되느냐? 학위 취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격증이 있으나 학위 취득을 하나 똑같습니다. 둘 다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학위 취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죠? 취득하면서 무슨 조건이 따라야 되는가 하면은 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관할하는 행정부처가 노동부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산업안전 관련 학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려고 하면은 노동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을 이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산업안전 관련 학위만 가지고 있다고 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이 있어요. 학과목. 그거를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에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죠. 자격증과 학위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를 보면 자격증으로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산업보건지도사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죠. 우리 보건관리자들 중에 보면은 간호사 생활을 좀 하다가 보건관리자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본인의 적성에 뭐 좀 잘 안 맞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전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간호사를 하다가 보건관리자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산업 간호사라고도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하기 편한 이야기로 그만큼 산업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부르는 형태죠. 그런 자격 요건들이 이런 자격 요건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건관리자도 자격증 국가 자격증 이외에 이 자격증들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이죠. 요 자격증이 학위 취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와 똑같습니다. 요거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고, 요건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도 이거 보건관리자도 이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관련 학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그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 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썼으면 사람들이 뭐 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위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니고 노동부가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관할하는 부처가 노동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는 그럼 요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냐 하면 없습니다.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딱 둘 중에 하나로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안전관리자는 옛날부터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같았으면은 그 시공하는 시공 기사들이 있죠. 뭐 건축 시공 기사들이 옛날에 안전관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겸업을 했었어요. 안전관리자 제도가 생기기 전에서는.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 뭐 5년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안전관리자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해오던 형태니까 그거를 바로 없애주는 못하니까 옛날에 해오던 거를 조금 인정은 해줍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바뀌어 가겠죠. 그죠? 그러나 현행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국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이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학점은행제로 채워서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 관련 학과를 그 관련 학과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관련 학과가 아니도록 전혀 관련 없도록 뭐 해놓으면은 이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쪽 관련 학과에 자격증을 시험 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문과에 어떤 학과를 나왔다, 시험 안 되죠. 공대도 이 비슷한 학과를 나와야 칠 수 있습니다. 그죠? 유사한 학과 인정하는 게 있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 학과를 나와야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계열과로 편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 시험이 안 돼요. 시험을 쳐가 공부를 해가 시험을 붙을 수는 있겠는데 자격증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이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그 과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격증을 응시를 하는 데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 계열 학과를 나오든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하는 유사 학과를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칠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위를 취득하든지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수업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학위를 취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교육적 대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고 학위가 있고 이거를 해야 되면은 반드시 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둘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겁니다. 교육적 대책이었습니다. 그럼 기술적 대책으로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안전사고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기술적 대책들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귀찮고 안 해서 문제지, 그죠?
다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근데 잘 지켜만 주면 우리가 안전사고를 현저하게 막을 수는 있겠죠. 자, 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까 교육적 대책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교육이 이 만화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죠? 이 보면은 그림 보면은 아침에 이거 보고 공사 현장 올라간다고 하면 생각해 봅니다. 아,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는데 싶어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올라가겠죠.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거겠죠. 이거를 잘 그려놓은 그림을 한 장을 보면 뭐 굳이 설명이 안전교육이 필요 없어도 저게 교육이 다 된다는 얘기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그죠? 한번 봅시다. 추락. 철골 기둥이나 뭐 성강용 트랩으로 내려오던 중에 추락하는 거겠죠. 기둥 같은 데 이제 올라가다 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락 안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안전띠 이런 거를 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술적 대책으로 한번 볼까요? 다 기술적 대책은 전부 다 있습니다. 저 추락사고 방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래는 아이고, 이 만화를 한번 봅니다. 사람이 이 건설 현장에서 이래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 이 폭이라고 해봤자 뭐 4, 50cm, 미터, 요 정도 되겠죠. 큰 거일 경우에. 요 사이를 뭐 걸어 당긴다, 이 말인데,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안 되죠. 어떻게 안전적인 대책을 하느냐 봅시다. 보통 이렇게 뭐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 폭 안 봅니다. 요거는 좀 적은 현장이네요. 폭이 요거는 200짜리입니다. 200짜리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20cm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고위를 요래 걸어 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물 같은 거에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겠죠. 아니면 어지러워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게 보입니까? 안전대 거리가 있죠. 그죠? 안전대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바를 요다가 고리를 요렇게 해가 사람이 묶고 있죠. 혹시 떨어지더라도 매달릴 수 있도록. 그죠? 반드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철거하는 현장에 가가 이렇게 보면 이게 귀찮다고 그냥 막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 4층, 5층 이런 데로 그냥 걸어 다닙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안전이 강화가 많이 돼가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막 걸어 다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뭐 안전고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 시설 장치를 해서 이제 막 걸어 다니면은 옆에 있던 동료들이 막 비웃습니다. 야, 뭐 그런 거 하고 다니냐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얼만큼 오래 살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스스로 이 동료들이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막 이제 뭐 장난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화 자체가 이리 뭐 안전거리 없이 다니는 게 뭐 기술력이 좋은 것처럼 막 인식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문화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시설을 하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하는 안전시설이고, 그죠? 이렇게 안전거리를 걸고, 이것만으로도 또 부족해서 계고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추락 방지망을 설치합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고리도 있고 하니까 혹시 만약에 뭐 미끄러졌다 일하다가 그러면 고리에 일단 매달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사람을 올리면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 고리가 또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풀려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안전망이 있으면 여기에 또 2차적으로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뭐 조금 다칠 수는 있겠지만 큰 사고는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겠죠. 이런 안전 시설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망을 치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밑에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위에서 뭐 작업하다 뭐 하나 망치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 이 그물망 없으면 잘못만 맞겠죠. 부딪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망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망을 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성강 트랩에는 생명 로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여기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갈 때. 물론 크레인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가까운 데는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럴 때 반드시 생명 로프를 묶고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다리처럼 올라가다가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 로프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공 볼링 작업 시 달대 비계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여기서 볼트 작업을 많이 하죠. 이 철골 현장에서는 볼팅 작업할 때 비계를 반드시 설치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래 딱 대가 있으면은 사람이 뭐 다칠 일이 없겠죠. 비계 요거 비계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요렇게 장치해 놓는 겁니다. 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일하라 이 말이겠죠. 여기에 서서 그냥 철골 위에 서서 막 볼트 쪼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비계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요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작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슬라브이죠. 그 다음에 철골조에서는 슬라브 대신에 데크 플레이크라고 하는 거를 치는데 바깥으로 떨어지지 말도록 안전 난간대를 이렇게 반드시 설치해놔야 됩니다. 요 그림 보이시죠? 안전 난간대 요 대가 있죠. 두 줄로 반드시 쳐놓습니다. 아니면은 뭐 조금 세 줄을 친다든지. 근데 이 규정에 맞게 쳐야 되겠죠. 반드시 안전 난간대를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여기는 강간 비계로 이렇게 잡아놨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전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건설 현장의 사례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이게 뭡니까? 콘크리트 타설 할 때죠. 이 펌프 깔았고 이야기합니다. 펌프 깔았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밑에서부터 쭉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펌프카가 무게가 상당히 무겁죠.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다음에 이 높이가 크고 여기다가 콘크리트가 막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날개를 이렇게 펴니다. 날개를 편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현장마다 이래 보면은 이게 날개 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한다든지 이러면 너무 땅에 가가지고 이거를 펼 수는 없죠. 그 가다 보니까 이 날개를 안 핀다든지 아니면 날개를 피더라도 요 날개 밑에 가만히 봅니다. 여 보면은 넓은 평판이 있죠. 그죠?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평판을 곳곳에 이렇게 어, 이 다리발이라고 하죠. 다리발 피는 데마다가 이 평판을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하중이 이 무게 펌프카의 하중이 골고루 분산이 돼가지고 한쪽으로 팍 물리는 경우가 없죠. 근데 이런 평판을 안 핀다든지 아니면은 공사를 하는데 협소해가지고 이 날개를 못 핀다든지 이거 날개를 못 피어서 발을 못 이룬다든지 아니면 이 집안이 너무 연약하다든지 연약 집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게 밑으로 푹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약간만 꺼져버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끼우뚱하죠. 끼우뚱 하다 보면은 이 범퍼카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고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넘어지는 사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평판을 안 한다든지 연약 집안에 팔을 안 핀다든지 넓은 평판을 안 된다든지 이래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껴덩하면서 여기서 위에서 일하던 사람 맞아가지고 이 뽐대라고 이야기하죠. 뽐대에 맞아가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눌려가지고 발생하는 사망 사고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안전 수칙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겠죠. 연약 집안일 때는 만약 집안 자체가 연약하면 연약 집안을 개량하고, 그죠? 개량하는 방법들은 뭐 그 현장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좀 연약 집안을 파내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강성이 높은 흙들 단단한 흙들을 이제 채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두드린다든지 연약 집안을 두드린 후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평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발을 뻗어서 지지를 정확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안전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낙하. 우리가 이 낙하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만화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교육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낙하 사고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번 시간에 했던 안전발판이고 이거 강간 비계죠.
강간 비계인데 이어서 뭐 일하다가 여기서 떨어뜨렸어요. 밑에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사람이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크레인으로 자재 철근 같은 거 지금 들어 올리고 있죠. 자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올릴 때 보면은 참 이거 한 줄로 걸어가지고 이 땡기고 있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줄 걸러가 수평으로 땡기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한 줄로 묶어가지고 시링박 하죠. 시링바에 그냥 걸어가지고 위로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겠죠. 반드시 두 줄로 수평으로 자재를 딱 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좀 이 크레인 기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다음에 자재 양중할 때 이 자재 들고 있죠. 이중거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걸고 또 걸어야 되겠죠. 혹시 이런 실링바들이 끊겼을 때 또 다른 줄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안 떨어뜨리고 잡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중거리를 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자재 인양통이 있어야 되겠죠. 인명 자재 이렇게 인양할 때는 인양통, 안전한 통에 안에 넣어가지고 옮기고 또는 뭐 요렇게 여기다가 뭐 자재 같은 거 딱 넣었다고 뭐 뚜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진짜 안전하게 딱 옮기는 경우도 있고 뚜껑 해놓고 그 다음에 이중바 해놓고 이중거리 해놓고 옮기면은 이렇게 위에서 떨어져 사람 맞을 일이 없겠죠. 그죠? 이렇게 안전대책을 하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하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뭐 공사를 관로 공사나 이런 거를 합니다. 그죠? 하다 보면은 비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여름철 이런 경우에 비 오면은 여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아래 비가 왔어요. 경사면에 물이 묵어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눈으로 오늘은 비 안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물 먹은 게 물로 인해 가지고 붕괴될 수가 있겠죠. 그럼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붕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간단한 방법으로도 붕괴 사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갓바라고 하죠. 경사면에 갓바를 씌워가지고 비 올 때 이 경사면에다가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죠?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겠죠. 그죠? 경사면에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 경사면이 연약해지지가 않아죠. 물은 뭐 밑으로 다 흘러가니까 밑에서 배수되고 나면 끝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안전 구배를 확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로 공사 시에는 가시설 판넬 이렇게 판넬을 해놓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무너지더라도 흙이 무너지더라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다치겠죠. 그죠? 무너지면 위에서 빼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반드시 판넬 시설 옆에 하고 작업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요 그림 보면은 사람은 다치지 않도록 되어 있겠죠. 관 시설 할 때 여기서 이제 사람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작업할 때 옆에다가 어떻게 판넬을 작업해 가지고 흙이 만약에 붕괴되더라도 안으로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아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반드시 저런 시설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나와봤는데 뭐 어떤 재난 안전 관련 연구들을 하고 있는가 예방 지수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안전한 시설을 하는 거 있죠. 이 산업 안전 시설을 하는 거, 보건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주가 이런 시설들 그죠? 하면은 안 다친다 하는 거 압니다. 그죠? 사업주도 다 알아요. 이 안에 사람은 다칠 일이 없죠. 이래 되면은 이렇게 판넬을 해가지고 흙붕괴를 대비하는 거. 근데 이거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 속도가 조금 느려지겠죠. 이것도 정착하고 나서 해야 되고 요거 다 붙이고 나면 요거 다음 거 붙일 때 이것도 이동해야 되겠죠. 아니면 하나 더 만들든지 이렇게 되니까 시간도 들어가고 또 비용도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안전사고는 안 납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빠르고
그냥 붙이고 나가 사람만 옮겨가지고 하면 되니까 또 다 작업하면 되니까 시간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작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항상 돈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 안전하고를 비교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무한대대로 돈을 투자하면 안전사고는 안 납니다. 방지할 수 있죠. 근데 돈을 투자를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과 시간을 투자를 안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수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위험 지수들을.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비용 대비 안전 시설을 어느 만큼 해야 되는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딱 하는 것만 알아놔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 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죠. 그만큼 산업 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